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파이썬 프로그래밍 기초 모듈 2 문자열과 숫자 두 번째 시간 변수입니다. 변수. 이 변수는 변하는 수를 말합니다. 바꿀 수 있는 수, 변경될 수 있는 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변수를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하는데, 이 variable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의미도 가변적인, 변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에는 어떤 값이 계속 변경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name equal 전병선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그 안에 전병선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열을 저장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수는 어떠한 정보든 정보를 담고 수정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name equal 전병선, 그러면 이제 name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전병선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하는 것이죠. age equal 20 이렇게 주게 되면 age라고 하는 변수가 생성이 되고 2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열이고 플러스 name 하게 되면 이제 name이라고 하는 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전병선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여기에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고 그 다음에 컴마에서 age, 이게 숫자죠. 숫자니까 컴마로 연결합니다. age 2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이 여기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살입니다 하고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문장에서 name equal 기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때 이제 이 name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전병선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기밀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체가 됩니다. 변경되는 것이죠. 그래서 name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바뀌게 됩니다. 변경됩니다. 그래서 name이라고 하는 변수는 가변적인 게 되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변수가 되는 겁니다. age equal 56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age라고 하는 변수에 있는 값도 기존의 20에서 56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프린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name이고 age 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번에는 이 name이 기밀이 되고 age가 56 이렇게 돼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기밀이고 쉬운 6살입니다 이렇게 출력하게 됩니다. 이 변수, 파이썬에서의 변수는 문자열, 숫자 어떤 값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약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바 같은 언어에서는 어떤 변수의 타입이 결정이 되면 그 타입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파이썬은 그러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age가 기존에 56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다가 100살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저장하는 그 값의 타입이 달라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썬에서는 어떠한 값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name이고 age입니다. age가 지금 이제 100살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100살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해볼까요? name equal 전병선 이렇게 주고 age equal 20 했습니다. 프린트 안녕하세요 하고 제 이름은 까지 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name 플러스 그 다음에 다시 문자열 이고 그 다음에 age 그 다음에 콤마 살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걸 실행하기 위해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그다음에 C의 워크스페이스 모듈 2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variable.py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 클릭하고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B. 네, 그러면 제 이름은 전병선이고 20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스페이스를 좀 띄는 게 좋겠네요. 이번에는 name equal 이번에는 기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밀. 예. 그 다음에 age equal 56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name 변수는 기존에 전병선이라고 있는 값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기밀이라고 하는 값으로 대체가 되는 것이죠. age도 20이라고 하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가 56으로 대체가 됩니다. 실행해 볼까요? B 되면 제 이름은 기밀이고 지훈 6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번에는 age에다가 100살 하겠습니다. 100살 내놓고 이제 다시 이 문장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0살 해주게 되면 기존에 이제 56이라는 숫자 값을 100살이라고 하는 그런 문자로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100살 살입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번에는 요 살을 좀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살. 그래서 다시 실행해 보면 제 이름은 기밀이고 100살입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이렇게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데 이런 변수를 식별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식별자, identifier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식별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을 구별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별짓게 만드는, 식별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 변수도 식별자고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클래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식별자입니다. 객체 이런 거 전부 다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변수 이름이나 클래스 이름, 객체 이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식별자가 됩니다. 이 식별자를 부여할 때 우리가 식별자를 만들 때 지켜야 될 규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파이썬이 정해놓은 규칙이죠. 첫 문자는 반드시 알파벳 문자이거나 밑줄 문자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age equal 20 해서 age라고 하는 변수가 전부 이제 첫 문자가 알파벳으로 시작하죠. 알파벳 시작해요. 여기 나이 equal 100 했을 때 나이 이게 한글인데 알파벳으로 인식을 하죠. 한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습적으로 한글을 식별자로 잘 쓰지는 않습니다. 뭐 쓸 수는 있지만 이거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냥 영어를 쓰는 게 일반적인 그런 거죠. 이 뭐 식별자 시작할 때는 반드시 영문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밑줄 문자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이제 다른 알파벳 문자나 또는 밑줄 문자, 숫자도 됩니다. 숫자. 이 식별자는 대소문자를 구별하죠. 대소문자를 구별하면 이 대소문자를 구별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age의 소문자로 된 요 age와 앞에 있는 앞에 문자가 이제 대문자로 시작하는 age는 서로 다른 식별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age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같지만 서로 다른 식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서로 구별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은 대소문자를 구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식별자를 만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식별자를 보고서 그 식별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age equal 20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 age라고 하는 변수에는 나이가 저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식별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식별자를 부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X, Y, Z, 뭐 A
B, C 뭐 이런 그 의미가 없는 것도 이제 문법적으로는 식별자로서 아주 유효한 거지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별로 좋은 식별자는 아닙니다. age, birthday 이런 것들이 좀 좋은 식별자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birthday처럼 만약에 이제 하나의 그 단어를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 물론 이제 birthday를 우리는 하나의 단어로 인식하지만 birth하고 day 이렇게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경우 이 두 개의 단어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붙여버릴 수도 있고요. birthday 해가지고 붙여버릴 수도 있고 birth underline day 밑줄 문자 써서 붙여버릴 수도 있고 또 birth 그 단어마다 첫 번째 단어를 제외하고 그 단어 연결되는 단어마다 전부 대문자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birth day의 d를 이제 대문자를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birthday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단어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이걸 하나의 식별자를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게 두 개 단어가 연결된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제 각 언어마다 고유한 독특한 관습들이 있습니다. 관습. 예를 들어서 자바 언어인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게 각 단어마다 시작하는 단어에 대문자를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birthday, D를 이제 대문자로 해서 birthday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썬인 경우에는 이게 밑줄 문자 이렇게 쓰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파이썬에서는. 근데 사실은 이건 관습일 뿐이고 어떤 식으로 그 부여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일관성을 가지고 부여해주면 참 좋습니다. 일관성을 가지고. 그래서 birthday 이렇게 붙이든가 아니면 birth underline day 하든가 아니면 birth d를 대문자로 해서 day 이렇게 하든가 어떤 식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comment라고 얘기합니다. comment. 이 주석은 프로그램의 실행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스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만 어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는 샵 문자 이후에 문자열을 전부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샵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유유 이렇게 됐을 때 요 뒤에는 이게 사람이 보기 위한 것이지 이 파이썬 인터프리터가 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건 다 무시해 버립니다. 여기 birth-day-라고 하는 식별자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밑줄 문자를 쓰든가 아니면 마이너스 대시 이거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대시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기호 빼기 연산자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의미는 birth라고 하는 변수 빼기 day라고 하는 변수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가 또 2000년 9월 15일 문자열도 좀 다르게 틀리게 저렇게 구문이 됐기 때문에 저거는 완전히 이제 잘못된 구문이 되는 거죠. 또는 birth하고 한탄 띄고 day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석으로 이러시는 것도 아니 되옵니다 하고 저 땀을 흘리고 있죠. 왜냐면 birth하고 스페이스 day 해주게 되면 이게 서로 다른 식별자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이스는 이 식별자를 구분하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스페이스 말고도 엔터키라든지 탭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스페이스로 식별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저건 birth라고 하는 변수와 day라고 하는 변수를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완전히 틀리죠. 또 20 adult 이렇게 된 것도 틀립니다. 왜냐하면 식별자는 항상 알파벳 문자로 시작해야 됩니다. 숫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 adult라고 하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주석으로 왜 자꾸 이러십니까? 유유 이렇게 하고 있죠. 전부 다 틀린 표현입니다.